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어느 극장이 있는 식당입니다. 당대 최고의 블루스 가수의 멋진 공연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죠. 유명한 두 가수의 노래가 끝나고 무대에서 그들이 내려가자 웬 기타를 든 한 남자가 쭈뼛쭈뼛 무대 위로 올라옵니다.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목을 좀 풀더니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시작했는데 그의 기타 솜씨도 노래도 끔찍했습니다. 야박한 사람들이 욕을 하고 내려가라고 하고 아우성이죠. 그렇게 식당에서 쫓겨난 남자는 기운이 빠져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사거리 한가운데에서 노란 서양 톱불꽃? 이런 꽃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때 그는 어릴 적 들었던 부두교 주술이 떠오르게 돼요. 그리고는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와서 이 사거리 중앙에 흙을 파헤칩니다. 가져온 상자를 이곳에 묻게 돼요. 그게 다 끝나자 그가 일어서게 되는데 등 뒤로 검은 형체가 보입니다. 이후에 그를 동네에서 봤다는 사람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어서 미쳤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무덤가 근처에서 기타를 배운다나? 그렇게 사라졌던 남자가 호련히 다시 무대에 나타납니다. 기타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별 기대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가 연주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아니 무슨 유명 기타리스트 저리 가라 할 만큼 정말 멋진 연주 솜씨에 보컬까지 바뀐 거예요. 이날 이후 그의 뛰어난 음악 실력은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점점 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요.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러 미시시피를 방문할 정도였어요. 그의 이름은 로버트 존슨입니다. 미국 델타 블루스의 왕이라고 추앙받는 그는요. 뛰어난 가창력과 연주 실력까지 그리고 작곡까지 완벽하게 하는 정말 놀라운 어떤 조화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전설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죠. 현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블루스맨 중에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요. 여러분 로큰롤 아시죠? 이 로큰롤의 할아버지로 불리면서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라있기도 한 실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스토리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도 특출난 재능 때문일까요? 이상하게 그와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1911년 흑인의 그 노예제도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했을 때입니다. 로버트 존슨은 미국 미시시피주에서 10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게 돼요. 사실 집안이 비교적 먹고 살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흑인들의 인권이 더 무시당했고 이 집안이 근처 백인 지주들과 복도들에게 재산을 빼앗기게 되면서 가족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18살이 되던 해에 버지니아 트래비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 성실하게 가장으로서 밭을 일구면서 농부로 살아갑니다. 농부요. 하지만 얼마 후에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했고요. 아이도 이때 함께 사망하게 되면서 다시 절망적인 시간이 돌아옵니다. 이후에 그는 집이 이제 딱 정해놓고 있지 않은 채 여기저기 떠돌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우연히 극장 식당에서 이 기타 연주 노래 공연을 보게 되고 너무 반해서 기타 연주자가 되기로 합니다. 농부에서 갑자기 기타 연주자로요. 실력은 형편없었죠. 게다가 그에게 기타 연주를 제대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 어깨너머로 그냥 보고 배웠던 거죠. 여전히 실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던 차 문득 그는 나한테 좀 가르쳐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다니던 중에 짐머만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타 연주를 배우게 돼요.
그런데 진머만도 가족이 있었는데 진머만의 집에서 연습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밤이 되면 어디서 연습을 할까 하다가 주택가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한 무덤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밤마다 두 사람은 기타 연습을 강행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형편없던 실력이 이때 이후에 갑자기 일취월장하게 된 거죠. 무덤가에서 연습을 해서 갑자기 저렇게 천재 실력을 갖게 됐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두고두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무덤가에서 악마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는 가설이 돌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 진머만과 무덤에서 강습을 한 이후에 로버트 존슨의 연주가 천재적이라고 표현된 만큼 완벽하게 표현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잘해? 이건 재능을 신에게서 빌려왔거나 또는 악마에게서 사온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존슨과 관련된 기이한 이야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전성기에 좀 별나고 이상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공연 도중에 갑자기 뒤돌아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앞을 보고 노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요. 또 흥겹게 막 노래를 부르다가 점점 목소리가 막 떨리면서 사색이 되어 가더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집에 가버리기도 하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래와 노래 중간에 왜 중간 세션이 있잖아요. 쉬는 타임에 이유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좀 별나고 일반적이지 않은 여러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됐고 악마 거래설 또 한 번 힘을 받습니다. 사실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의 음악에 있었습니다. 그의 노래는요, 좀 기괴한 가사 그리고 제목까지 붙여져 있었는데요. 지금도 유명한 크로스로드 블루스라는 가사 중에는 영어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I went to the crossroad, fell down on my knees, asked the road of the have mercy, now say poor Bob if you please.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차로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신에게 용서를 빌었다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와 마귀와의 블루스라는 그 제목의 곡에서는요,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겨버린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가사가 버젓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시체를 고속도로 주변에 묻어주오. 나의 친한 악령이 그레이하운드 버스, 그러니까 고속버스를 탈 수 있도록. 이게 정말 노래 가사인가요? 하는 이런 기괴한 가사를 남기기도 했죠. 사실 지금이라면 그가 좀 사람이 어떤 성향이 되게 좀 저처럼 좀 그로테스크 이런 무서운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개인의 취향인가 보다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천재가 된 실력, 그다 좀 이상한 노래 가사, 별난 무대 행동들은 대중들에게 그저 고운 시선으로만 그를 바라볼 수 없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 사망에 관한 뚜렷한 기록이 없는 것도 또다시 악마 거래설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로버트 존슨은 1938년 8월 미시시피주의 어느 농장 근처 길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올려갔다고 그러고 전설이라는 사람이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죽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검도 실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데, 일각에서는 문란한 성생활 때문에 매독, 그러니까 성병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전해지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 술집 주인 와이프하고 불륜을 저지르다가 술집 주인한테 들켜서 그가 탄 독수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가 진짜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면, 그렇다면
실제로 악마를 부르는 주술이 존재는 할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전해지는 바로는 남부 부두교에서 행해지는 유명한 악마 소환술이 있습니다. 자정이 되는 시각에 아무도 없는 거리에 검은 고양이의 뼈로 기타를 치면, 그리고 노래를 하면 마귀가 나타나서 볼 수 있다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정에 노란색 서양 토플이 있는 사거리 한가운데를 파고 고양이 뼈와 묘지의 흙, 그리고 영혼을 팔 사람의 머리카락과 사진 한 장을 한데 넣은 후에 묻으면 악마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두교의 전설과 또 로버트 존슨의 이야기가 좀 맞아떨어지면서 계속해서 악마 거래설이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로버트 존슨은 27살에 요절합니다. 그런데 의심적인 사망.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음모론이 발생해요. 우연히도 27살에 사망한 천재 뮤지션들이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싱어송라이터 제시 벨빈, 롤링스톤스의 기타리스트이자 리더였던 브라이언 존슨, 말이 필요 없는 전설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 백인 여성 블루스 가수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제니스 조플린. 여러분들이 이 음악은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전설적인 밴드 너바나의 멤버 커트 코베인. 그리고 가장 최근 어린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에이미 와인하우스까지. 이들 모두 27살에 사망하게 되면서 이 모두를 일컬어 Forever 27 클럽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저주에 걸렸다라고 이야기가 나돌기도 합니다. 끼워 맞춘 걸까요? 아니면 왜 이 천재 뮤지션들은 27살을 넘기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대해 조금 더 논리적인 접근도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히나 영국의 팝 가수들은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2~3배 더 높게 나오는데요. 이런 경향은 특히나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두드러졌습니다. 아마 20대 초반에 이 당시에 데뷔를 한 가수들이 엄청난 유명세를 탔겠죠? 그런데 4~5년 후에 약간 대중들의 관심이 떨어졌거나 또는 그거에 부담을 느꼈거나, 그래서 매너리즘이나 우울증에 빠지면서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됐고, 그 시기가 우연히 27살 전후가 되면서 생겨난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럴싸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환상적인 재능을 단 2년에 선보인 채 떠나버린 로버트 존스, 그리고 그에 관한 여러 가지 떠다니는 설들, 이건 지금까지도 영화와 드라마 소재로 쓰이면서 여전히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습니다.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